불교 미술의 이해, 고려와 조선의 불복장. 천상과 인간계의 가장 존귀한 성자이신 대약사 유리광불에게 귀의합니다. 이 글은 붉은 비단에 곱게 적어 금동약사열애의 몸 안에 넣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원문이나 경전, 사리 등의 물목을 불보살상 혹은 불화에 넣고 의례를 행합니다. 내부에 넣는 복장물과 의례를 불복장이라고 합니다. 좀 낯선 단어로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미술품으로 만나는 불상이나 불화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불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불복장의 의미와 복장물의 구성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인사에 전하는 관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한 사진이 함께 있는데요.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두 존상의 내부에는 원통형 물건이 보이고 경전이나 다란이로 추정되는 부분도 확인됩니다. 원통형 물건은 물품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후령통입니다. 이처럼 불보살상 내부나 불화에 납입하는 물목을 복장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복장물을 내부에 봉안하는 의식을 불복장 작법이라고 합니다. 의례를 거치면 세속적인 조각상이나 그림에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일종의 주술적 요소가 가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를 통해 비로소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존상은 더욱 영험해지고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복장물과 의례를 통칭해서 불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불복장을 행하는 의식은 지금도 전래되어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존상 안에 살이나 신성한 물건을 봉안하는 관습은 인도 간다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불교 문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전래되었습니다. 불상 안에 무엇을 넣는 복장은 중국에서는 장장으로 불리고 일본에서는 납입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의례 행위가 전래되어서 점차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각기 다른 지역적 전통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문화가 전래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관습이 반영되고 고유한 특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간다라 불상 중에는 두상의 6개의 호물판 흔적이 가끔 보입니다. 그 안에 살이나 보주가 봉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상의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가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이는 원래 불탑 속에 봉안됩니다. 부처의 시신에서 얻은 살이는 자체로 성물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증거로 부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각상은 다릅니다.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때문에 확실한 부처의 상징물을 불상에 넣어 표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처의 정수리에 상토처럼 우뚝 솟아오른 6개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처의 존상에서 6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사리를 봉안하는 위치로 6개를 선택했습니다. 이 불상은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이후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입니다. 얼굴의 생김새나 옷주름의 표현에서 간다라의 특징이 보입니다. 또한 6개에는 사각형의 구멍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사리를 봉안했을 것입니다. 간다라에서 불상을 제작하고 사리를 봉안하는 관습이 중국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초기 불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점차 사라집니다. 대신 불상의 밑바닥이나 등에 구멍을 만들어 몸체 안에 사리를 봉안하는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중국의 복장물과 관련하여 유명한 사례는 일본 교토에 전하는 나무로 만든 불상입니다. 985년 북송의 개원사에서 일본의 승려가 발원하여 조성되었습니다.
불상은 이듬해 일본으로 가져갔고 현재는 세이료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등 뒤에는 장방형의 구멍이 있습니다. 내부를 조사한 결과 장기 모형의 직물, 경전과 판화, 염주, 거울 등 수백 점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물은 비단으로 만든 장기의 모형입니다. 심장과 간, 쓸개, 폐 등의 장기를 모형으로 만들어 불상 안에 넣은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의 살아있는 몸, 즉 실제 육신에 더욱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장기 모형을 만들어 납입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당나라 이래로 존상 안에 인체의 장기 모형을 납입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실제 유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나라 불상의 몸 안에 오장육부를 넣었다는 기록이 문헌에 전합니다. 이런 시기부터 중국 불복장의 주요한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사례가 가끔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모형을 불상 안에 봉안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장물에 대한 문헌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불복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이규보가 남긴 글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낙산사 관음보살상의 복장 수리를 기념하여 낙산 관음복장 수보문 병송을 지었습니다. 낙산사에 있었던 관음보살상의 복장물은 1235년 몽골 침입 때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불상의 복장물을 납입한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규보는 관음보살상의 형체는 겨우 보존되었지만 복중의 진장은 모두 수탈되거나 흩어져 텅 비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불상 안에 넣었던 물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장된 것을 참고하여 심원경 2개와 오향, 오약, 색사, 금낭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고 복중을 채워서 완전히 복구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장물을 납입한 시기와 용어의 사용, 봉안한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민지도 관련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석가열애에 오색사리와 불복장물을 안치하였는데 큰 영험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복장에 안치할 사리를 얻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는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14년의 일입니다. 개성에 있던 사찰 국청사의 금당에 모실 석가삼존상을 조성했는데 복장에 넣을 사리가 없어 곤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때 백이관음보살도 앞에 검은 비단을 펼치고 향을 피운 후 절을 올리자 사리가 홀연히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리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여 눈부셨고 사리를 파렵통에 나누어 담아 존상 안에 넣었다고 적었습니다. 이규보와 민지의 기록은 고려 후기 불복장물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복장에 관한 문헌 기록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복장에 대한 인식과 복장물의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불상의 몸 안에 물건을 넣는 것을 복장이라고 기술했고 들어가는 물목은 복장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장물을 안치하는 행위는 중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장물의 물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기록에 열거된 물목은 현존 유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복장물은 어떠한 구성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관한 고려시대 문헌 기록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 간행된 조상경을 참고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고려시대 복장물의 구성이나 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조상경은 불상의 제작과 봉안할 때 사용하는 의식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 그리고 불상 내부에 안치하는 물목과 배열 등에 관한 지침서입니다. 조상경에서는 모든 복장물을 5가지 방위에 근거하여 다른 형상과 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규보의 글에도 오향과 오약을 5개씩 종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물무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거울이 있습니다. 지름 1cm 정도 크기로 금속이나 종이로 만듭니다. 동쪽은 사각형의 거울, 서쪽은 원경, 북쪽은 반원경, 남쪽은 삼각경, 중앙은 원경으로 배치합니다. 이는 부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부병이 있는데 역시 높이 1cm 정도 크기로 만듭니다. 동쪽은 청색 만호보병, 서쪽은 홍색 산호보병, 남쪽은 황색 만이보병, 북쪽은 녹색 유리보병, 중앙은 백색 수정보병입니다. 모두 다른 색의 보석으로 상징됩니다. 이러한 보병은 열애에 비유되며 청정한 물을 채워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붓기 위해 제작하는 것입니다. 오부병은 병의 형태로 만들지만 직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각 방위에 맞는 색상의 직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곡도 있습니다. 벼, 보리, 녹두, 마에씨앗, 기장 등입니다. 깨달음의 지혜에 싹을 내서 풍성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향은 청목향, 정향, 곽향, 심향, 유향 등입니다. 보통 향나무를 5조각으로 잘라서 넣습니다. 이는 부처의 5가지 향기를 상징합니다. 오약은 인삼, 감초, 개심, 아리, 부자 등입니다. 5가지 병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납입합니다. 오보도 있는데 귀한 보물로 금은 진주, 유리, 호박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복작물은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파렵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후령통이라고 합니다. 기물의 형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복작물은 후령통에 가지런하게 넣고 후령통은 다시 황색 비단 보자기로 감싸서 보관합니다. 이처럼 의례에 맞게 복작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정성스럽게 마무리하면 불상에 납입하게 됩니다. 불상에 넣는 과정과 방법도 상징을 부여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릅니다. 부처의 얼굴을 가리고 몸속에 복작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서와 위치에 맞게 복작물을 납입한 후에는 발원문을 넣습니다. 발원문은 비단이나 한지에 쓰는데 사찰의 이름과 조성 목적, 제작 연대를 기록하고 참여한 승려, 불상을 만든 장인, 신도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에는 불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사리를 봉안하는데 수정이나 유리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상의 몸속에 불법을 가득 차게 한다는 의미로 법화경이나 화엄경, 금강경 등 각종 경전을 넣습니다. 빈 공간을 없애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마음을 상징하는 심주를 넣는데 구멍이 없는 수정구슬을 사용합니다. 불화는 복작물을 담은 주머니를 만들어 위에 매다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발원문에 담긴 자세한 기록과 각종 물목, 그것을 납입한 기물까지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한 사람들의 신앙과 물질 문화가 오롯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장은 오래전의 기억을 후세에 전하는 타임캡슐이라고도 합니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불복장 문화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찰이나 박물관에서 불상이나 불화를 감상할 수는 있지만 불복장의 내용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내부에 봉안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복작물이 조사되고 연구되면서 가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불복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지금부터는 복작물이 발견된 대표적인 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불교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불복장. 고려와 조선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고려시대 불복장 문화와 조선시대 불복장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열반에 든 후 오랜 무불상 시대를 거치고 불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상에 사리를 비롯한 성물을 넣는 불복장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불복장 문화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불복장 의식이 정착되고 크게 발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장물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유물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개운사에 전하는 목조상입니다. 설법하는 수인의 모습을 통해 존상이 아미타열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운사의 불상은 현존하는 존산 중에서 복작물을 넣은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74년에 중수된 기록이 있어서 실제 불상이 제작된 것은 그보다 앞선 시기였을 것입니다. 발원문과 경전, 변상도 등 복작물이 발견되었는데 처음 넣었던 원래 모습은 아닙니다. 기록을 통해 후대에 복작물을 꺼내서 다시 넣기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불상의 금치를 다시 하는 계금이 이루어지면 복작물을 다시 납입하기도 합니다. 복작물을 봉안했던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알 수 있는 예는 서산 문수사 금동열의 좌상입니다. 1346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불상의 소재는 알 수 없지만 1973년 복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봉과 조사가 이루어졌고 복작물은 수덕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목에는 작은 방울인 후령이 있었고 가슴에는 목합, 복부에는 발원문과 문서류, 맨 아래에는 비단천, 그리고 주변에 다란이 뭉치가 놓여 있어 납입 방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경전과 직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합인 파렵통은 후령통으로 물품을 담는 그릇입니다. 뚜껑이 달린 합이 기형인데 주사로 연꽃의 모양을 그려 넣어서 붙여진 명칭으로 보입니다. 윗면에는 연밥을 표현하고 옆면에는 겹겹이 연잎을 묘사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범자를 적었습니다. 발견 당시 파렵통 안에는 사리와 오보병, 심주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발원문에는 조성된 연대와 함께 214명의 발원자 이름이 다양하게 필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판독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데 시주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수결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수결은 오늘날의 사인에 해당하는 자신만의 표시입니다. 신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불도를 닦아 부처의 보리심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문수사의 복장 유물은 기록과 실제 물품 내역이 일치하여 불상을 조성한 당시에 봉안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4세기 전반의 복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선구적인 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장곡사에 전하는 금동약사 열애상을 조성하는 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문수사 금동열애자상과 같은 해에 조성되었습니다. 1346년입니다. 발원문을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10m가 넘고 1000여 명의 시주자 명단이 있습니다. 1950년대 장곡사 금동약사상을 조사할 때 복작물의 일부로 발견되었습니다. 발원문은 붉은색 비단에 글씨를 적은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백운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가 발원문을 지은 인물이고 고려 말 유명한 승려였던 백운 경한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약사열에 귀의하여 개인의 무병장수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주자의 이름에는 후궁으로 추정되는 안경옹주 박씨를 비롯해서 고위 관료의 부인, 무관이나 중하위 관료의 이름이 보입니다. 또한 비안테무르나 도르지처럼 몽골식 이름도 확인됩니다. 발원자 중에는 하층민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관직자는 무관이 대부분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여성이 많습니다. 발언 내용은 자신의 무병 장수를 소원하거나 2살 아이의 건강 혹은 딸의 장수를 빌었습니다. 또한 여인은 다음에 남자로 태어나길 소망했습니다. 왕실의 여인부터 하급 관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약사열에는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해 주기 위하여 12가지 대원을 세웠습니다. 대원은 대비 원력의 줄임말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부처의 바램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없애고 배부르게 해주며 가난한 자에게 옷을 주고 여인이 남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며 나쁜 왕의 통치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해줍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내용이 12가지 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약사열의 자비를 기대하며 존상을 제작하고 복작물을 납입하는 데 정성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고려시대 복작물이 발견된 불상은 10여 건이 알려져 있지만 존상과 복작물이 완벽하게 전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일부는 복작물만 전하고 또는 복작물이 훼손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고려시대 불상은 복작물을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근래 고려시대 불복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상에 오장육부를 넣는 중국의 복장과는 다르게 오방의 곡식과 향료, 약재, 보석 등을 납입하는 신비롭고 주술적인 불복장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문헌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복장의 일정한 절차와 방법이 성립되어 널리 공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전통의 확립은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복작물 납입이 일반화되어 거의 모든 불상에서 확인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왕실 불사에 따른 불복장 사례가 많고 후기로 가면 민간의 발언으로 제작된 경우가 늘어납니다. 또한 복장의 물목과 절차 등 복장에 관한 모든 내용과 의식을 정리한 조상경이 간행될 정도로 규범화되었습니다. 복작물의 납입도 고려시대에는 주로 불상에서 확인되지만 불화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불화도 불상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부터 납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상경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어 불상과 불화에 나타나는 후령통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물목의 일부가 생략되고 추가되는 등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조선시대 복장의 가장 큰 변화는 후령통의 명칭과 외형 변화입니다. 고려시대의 오향과 오곡 등을 담았던 파렵통은 조선시대의 파렵 후령통에서 다시 원통형 후령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형태도 일반적인 합에서 몸체가 긴 원통형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1490년에 조성된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 불좌상 내부에서 확인됩니다. 납입 당시 모습 그대로 출토된 후령통은 두 겹의 황초폭자에 쌓여 있으며 금봉지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황초폭자는 후령통을 싸는 보자기로 황색 비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후령통은 원통형의 몸체에 뚜껑은 볼록하고 그 중앙에 긴 관이 솟아 있습니다. 이 긴 관은 후열이라고 부르는데 고려시대에는 볼 수 없던 구조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의 불복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세기 왕실에서 후원한 존상인 흑석사 아미타 열애상이 있습니다. 복장기의 내용을 보면 1458년에 조성되었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와 명빈 김씨 그리고 효령대군 등 왕실과 종친을 포함하여 300여 명의 시주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작물로 경전, 직물류, 사리, 유리, 구술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약재와 향료, 법화경을 비롯한 경전도 수습되었습니다. 상원사 문수동자상도 왕실의 후원으로 조성된 유물입니다. 많은 복작물이 발견되었고 조성 내역에 대한 내용도 자세합니다. 문수동자상은 1466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세조가 상원사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질병을 치료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실제로 이 존상이 제작된 배경에도 세조가 등장합니다. 1466년에 세조의 둘째 딸인 의숙공주와 남편 정현조가 세조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오대산 문수사에 여러 불보살상을 만들어 모셨다고 발원문에 기록되었습니다. 푸른 비단에 붉은색으로 글씨를 쓴 발원문입니다. 이처럼 상원사는 문수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찰입니다. 단독의 예배 대상으로 만든 문수동자상은 상원사에만 유일하게 전합니다. 또 다른 발원문도 발견되었는데 1599년에 문수동자상과 나안상 등의 금치를 다시 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수동자상에서는 지금 살펴본 두 개의 발원문과 함께 조선 전기의 복식과 전정유를 포함하여 23점의 복장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령통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원통형이고 뚜껑에 긴 관이 있습니다. 후령통을 감싸는 보자기인 황초폭자도 보입니다. 그리고 수정으로 만든 보병과 구슬이 있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수정을 깎아내서 안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 구슬은 동글고 깔끔하게 마연하여 심주로 넣은 것입니다. 사리로 추정되는 구슬도 3점 포함됩니다. 한편 복작물 중에는 비단으로 만든 상의도 2점 나왔습니다. 명주적삼은 섬세한 바느질로 완성되었고 긴 저고리입니다. 또한 고운 생명주로 만든 적삼에는 범화로 된 천수다라니판이 6개 찍혀 있고 앞섭 안쪽에는 노시부인이라는 붓글씨도 쓰여 있습니다. 복작물에는 의복도 발견됩니다. 깊은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옷에 다란이를 써넣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주 확인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 관음보살좌상의 복작물에도 복식이 납입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관음보살상을 개금하기 위해 상태를 확인하던 중에 복작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성용 저고리와 여성용 배자가 한 점씩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저고리 안에는 묵서로 발원문을 적어서 독특합니다. 이에 따르면 관음상은 1662년에 궁중 나인이었던 노예성이 경안군 내외가 오래 살기를 기원하며 불상을 만들고 복작물을 넣은 것입니다. 여성용 배자에도 수명장원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또한 황초폭자에 쌓인 후령통과 각종 경전도 발견되었습니다. 발원문에 등장하는 경안군은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입니다. 겨우 2살 때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었고 제주도에서 13살까지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된 불운한 삶과 오랜 유배 생활로 병학했던 경안군과 그의 부인 허씨의 장수를 위해 마련된 불사였습니다. 송광사 관음보살상과 그 안에 봉안한 복작물은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무병장수를 향한 절실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후령통 안에 들어있는 오보병을 감싼 오색실이 후열을 통과해 외부로 나와 밖에 놓인 사방경을 감싸는 형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산 수덕사 목조 석가열의 삼불좌상에서 발견된 복작물 가운데 후령통입니다. 뚜껑에 달린 후열을 통과한 오색실이 보입니다. 후기에 들어서면 기존의 황색 보자기로 감쌌던 것에서 더욱 복잡하게 변화합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거의 모든 불상에서 복작물이 발견됩니다. 불보살상뿐만 아니라 천부상이나 나안상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됩니다.
왕실 발언은 매우 줄어들고 민간이 주도하는 후원은 늘어납니다. 지금부터는 불화해 보이는 복장 유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불화는 존상 내부에 복장을 넣는 것과 달라서 복장을 납입하는 공간에 제약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불화 상단 중앙이나 좌우에 복장 주머니를 거는 방식으로 봉안되었습니다. 복장낭에는 후령통을 비롯한 납입품이 들어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축서사 괴물에 걸린 복장 주머니에서도 후령통을 비롯하여 사리와 씨앗류,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불화의 후령통은 대체로 불상의 원통형과 비슷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서남사 괴물에서 발견된 후령통은 원통형입니다. 안에는 작은 원통 6개가 들어있고 겉에는 범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후령통은 주로 복장 주머니에 담겨 봉안됩니다. 복장낭은 불상의 내부 공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 달린 합 형태의 후령통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후령통에 넣은 물목도 불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상과 불화에 구별 없이 사용하던 원통형 후령통은 19세기가 되면 변화됩니다. 불상은 원통형이 유지되지만 불화는 사각형 통의 형태로 정착됩니다. 후령통의 외형이 달라진 요인 중에는 불화의 장황에 있습니다. 조선 후기 불화의 장황은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족자에서 액자로 전환됩니다. 불화가 족자일 때는 후령통을 넣은 복장낭이 앞면에 걸리지만 액자일 경우에는 화면 뒷면에 자리하게 됩니다. 액자의 나무틀로 만들어진 공간에 넣기 적합하게 납작한 사각형의 통 모양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납입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과 한계는 자연스럽게 불화만의 복장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복장물의 종류가 줄어들고 단순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상의 내부, 빈 공간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량이 납입되는 다라니, 경전, 직물 등은 대체로 생략되거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령통에 집중하는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액자로 전환되면서 공간에 맞는 형태의 후령통이 조성되었습니다. 불상의 복장을 납입하는 방식은 인도 간다라에서 기원하였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에 정립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우리의 불복장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사리를 중심으로 각종 물목을 우방에 대입하였고 후령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발달하였습니다. 불상이나 불화는 조성된 후 복장 의식을 통해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장물은 자체로 중요하며 납입된 유물과 문헌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또한 봉안된 모든 물품은 불교 지식과 기술력이 함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교 미술의 이해, 고려와 조선의 불복장. 수고하셨습니다.